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패닉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코린이들은 어떤 지표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? 최근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0% 가까이 증발했습니다. 이런 감소세는 코인 투자자들을 공황에 빠뜨린 2018년 초와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. 가격이 급락할 때 우리가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장의 움직임 지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코인 시장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 지표. 네, 금융시장 지표라는 거를 저희가 일부에서 살펴보고 있잖아요. 뭐 금이나 나스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봐야지 하면서 챙겨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거를 그렇죠. 봐야 되는지. 네, 저희가 그 일부 오프닝 때 하는 그 금융 경제 지표 거기에서도 제가 항상 그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 시장에 편입이 됐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서 기존 다른 자산이나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그런 것들과 지금 서로 상호 연계해서 같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비트코인 시세를 예측하거나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 안에서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차트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부 시장도 같이 봐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는 비트코인 차트는 사실 잘 안 봐요. 오히려요? 네, 그래서 주요 경제 지표와 비트코인 가격이랑 그냥 같이 한 화면에 놓고 그냥 같이 그걸 그냥 꾸준히 보면서 모니터링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매매에 참고하면 좋을 금융시장 지표 여러 개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인데요. 네, 어떤 지표죠? 네,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달러 인덱스라는 건 달러가 계속 거래될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되고 뭐 일본에서도 되고 유럽에서도 되고 계속 외환 시장이 계속 거래가 되는데 이 외환 시장 중에서 6개 정도 나라를 종합해서 달러가 지금 강세냐 약세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고요.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나 그런 자산 시장에는 별로 안 좋아요. 달러 자체가 강세라는 건 달러에 대한 이자율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하니까 주식에 있던 자금을 빼서 또 달러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면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보면요. 네, 뭐 이렇게 investing.com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. 네,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도 있습니다. 100일 기준이요?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, 숫자를요. 이 달러 인덱스가 뭐 보통 기준을 100으로 두기도 하는데요. 지금 뭐 쭉 보시면 돼요. 이 수치를 보시면 지금 뭐 90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지금 달러가 약세인 상황이다. 그리고 이 100을 넘으면 뭐 달러가 강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유동성 때문에 달러가 워낙 많이 풀려서 100까지 뭐 그렇게 갈 일은 없는데 이렇게 추세를 보시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는 채권입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예, 채권을 좀 어려워하세요. 사실 어렵습니다. 저도 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고요.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이란 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주식시장이 생기기 전에 최초의 금융시장엔 채권시장만 있었죠.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채권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신용도다.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가도 채권을 발행하잖아요. 그래서 국가의 채권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신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채권 지표가 있지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가장 많이 봐요. 그래서 단기 채권은 뭐 최근 시세에 따라서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 있는데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멀리 좀 내다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를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고 있고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 보시면요.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. 지금이
1.625 정도 되죠. 얼마 전에 뭐 1.7 넘어서 뭐 위험하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에요. 그래서 채권에 맞아요.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.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. 위험 자산은 주식,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예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세 번째 지수는요. 빅스입니다. 네, 소개해 주시죠. 빅스 지수는 미국 S&P 500 그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요. 공포 지수라고도 하죠.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S&P 500 지수가 올라가면 빅스 지수는 내려가고 네. S&P 500 지수가 내려가면 빅스 지수는 올라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 S&P 500 지수가 떨어지거나 급락할 상황일 때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. 네. 그래서 빅스 지수도 investing.com에 보시면 디테일한 설명이 돼 있고요. 빅스 지수도 차트 상으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트레이딩 뷰 같은데 등록을 해놓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빅스 지수도 저도 같이 봐요. 같이 뭐 저는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.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빅스 지수도 주가 선물 지수랑 같이 보고 있다. 네. 네 번째 지수는요. 나스닥입니다. 나스닥도 살펴봐야겠죠. 예, 나스닥은 미국 3대 지수가 있죠. 나스닥, S&P 500, 다우 지수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주 중심의 지수다.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S&P 500 지수를 메인으로 봤어요. 비트코인 그 시세를 좀 체크할 때 S&P 500 지수를 항상 같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암호화폐 관계사들이 그 나스닥에 많이 상장이 돼 있죠. 맞습니다. 예,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최근에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. 나스닥 지수는 밤에는 현물 지수를 보고 낮에는 선물 지수를 보죠. 나스닥 100이라는 선물 지수를 보고 있고 나스닥 지수와 S&P 500 지수 뒤에 S&P 500 지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도 좀 항상 즐겨찾기 해놓으셔서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과 S&P 500이 떨어진다라는 상황 자체가 미국 경제나 테이퍼링이나 그런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.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 S&P 500이나 나스닥이 하방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더 조정받을 3만 깨질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. 나스닥과 S&P 500 지수가 갖는 의미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사실 좀 다른데요. 지수 성격 자체는 다른데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과 더 관계가 있는 것은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까지는 저는 S&P 500이었다고 봤고요. 또 상황이 바뀌면 바뀌겠죠. 네, 다음 지표는요. 금입니다. 금도 살펴봐야겠죠. 예, 금도 잘 보셔야 되죠. 저희도 메인에 저희가 오프닝 때 메인에 항상 넣어 놓잖아요.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. 자산 시장이라 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자산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지금 좀 경쟁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근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졌었잖아요. 그때 금은 올랐었어요. 맞아요.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고 있을 때 금이 한 3, 4일 연속 10포인트, 20포인트씩 계속 올랐던 상황이 있거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비트코인 하락의 전조 증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네.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수요가 금으로 이제 좀 넘어간 상황.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금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, 20포인트 움직이는 게 되게 큰 수치입니다.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investing.com에 보시면 investing.com이 되게 좋은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차트라던가 뉴스라던가 기술적 분석 다 나오고요. 금도 트레이딩 뷰에서도 금 선물 GC라고 검색하시면 이 선물 지수가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 지표는요. 코인베이스 주가입니다. 코인베이스 주가는 저희가 살펴봐야겠죠.
예, 저는 지금 코인베이스 주가를 요즘은 가장 유심히 보고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지표 오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그 주식 중에 하나니까 네. 이 지수가 이 주식 코인베이스 주식이 저는 200대를 안 깨고 지지를 계속 해준다면 시즌 종료는 아니다 이렇게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이 저점이 210 중반 정도 될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뭐 200 정도만 지지해주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마지막 지표는요. 테슬라 주가입니다. 테슬라는 저희가 왜 살펴봐야 할까요? 테슬라는 뭐 일론 머스크 때문에 봐야 되죠. 네. 예, 일론 머스크가 워낙 뭐 최근에 또 요 며칠 영향력은 줄었지만 네. 암호화폐 시장에서 워낙 빅마우스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 운명 공동체입니다. 예. 지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그 더 크게 조정받거나 장기적인 하향 추세로 간다면 저는 테슬라 주식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머스크가 우호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. 네.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. 맞아요. 그래서 뭐 테슬라 미래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 살펴봤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성투하세요.